아, 근데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조금만 더. 네. 끝없이 대답하세요. 네, 네. 아들, 엄마들과 아빠들이 궁금한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되게 빠르고 짧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이번에는. 네. 그 관리만 잘 해주면 된다. 관리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부터 좀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빠들은 다 포경수술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포피가 뒤로 완전히 젖혀지지 않는데 그때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씻겨주려고 이제 뭐 더마톡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발라서 약간 피부를 얇게 만든 다음에 귀두를 자꾸 젖혀줘야 나중에 이게 잘 젖혀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스테로이드를 거기 귀두에 발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젖혀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릴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기 때 고추 씻겨줘야 되냐, 어디까지 씻어야 되느냐. 안 젖혀지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젖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피균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든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귀두하고 포피 사이가 유착이 돼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많은 살짝 붙어 있고 다는 아니라도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플 거예요. 피나요. 말하자면 껍질 벗겨지는 거거든요. 벗겨지면 너무너무나 아파요, 아이는. 근데 그거 벗기지 않고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스메그마라고 하는 찌꺼기 하얗게 끼어 있는 거, 귀두지라고도 하는데, 귀두지를 빼주고 싶은데 빼려면 이거를 벗겨야 되는데, 그럼 빼야 되냐? 이거 하얀 거 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놔둬도 되느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스메그마라는 게 되게 세균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찌꺼기니까. 균이 들어갔을 때 아주 귀두 포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거하고 싶은데 얘가 좀 했을 때 쉽게 생겼어. 맞아요. 그걸 본 적이 근데 없는 싹 벗겨졌다. 네.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홀려당 그러면 포경수술 안 해도 된다. 우리 아들 네. 최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씻겨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면 찢어지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막 울고 저지러지고 울고 하면 죄 지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젖히겠어요? 못 젖히겠어요? 다음날부터. 못 젖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젖혀져서 벗겨졌던 게 다시 재유착이 되면서 더 강하게 붙어요. 심하게. 그러면 나중에 진짜 생리적인 유착이고 나중에 크면서 착 벗겨질 수 있는 게 들러붙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자꾸 염증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약간 까서 빼내거나 다 벗겨버려야 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벗겼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재유착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매일 좀 벗겨가지고 씻어주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다 젖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포피가 안 젖혀질 때 스테로이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약간 연해질 거 아니에요, 피부가. 제일 약한 정도의 그 포턴시를 가진 스테로이드를 좀 바르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게 쭉 벌어지면서 위생적으로도 유리하고 나중에 포경수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고 굳이 이런 정도까지면 포경수술을 하는 게 그 선생님은 어때요? 지금 아들이 2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보셨나요? 갑자기 이게 저도 이제 비뇨기학과 의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저희 아들은 이게 약간 짧더라고요. 귀두가 살짝 나오는 둘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포피하고 귀두가 유착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는 완전히 달리 돌 되기 전에 샤워하다가 내가 확 벗겨버렸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릴렉스 됐어요. 벗겨나 막 울었는데 와이프가 왜 우냐고 했더니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비뇨기과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다음에도 제가 목욕시키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했고 짱이다. 둘째도 이제 첫째 좀 컸을 때 아들랑 했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되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저는 이제
가끔 씻어주고 관리를 해줬었지만 씻어야 돼 하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은 한 12살까지는 했던 거 같아요. 조기 네. 교육을 하셨네요. 네. 조기 교육. 한 12살까지는 어. 교육을 잘 교육을 해줘라. 잘 해줘라. 제가 여기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아들 엄마들이 이걸 꼭 물어봐 달라. 재밌네요. 네, 예.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니까 이제 같이 대답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 아들들이 이제 덥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포피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고추를 들어가지고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데 이제 애가 이제 7살, 8살이 됐는데 그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괜찮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떤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막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꼭 봐야 된다면서 막 엄마가 막 해집듯이 막 뭐 팬티를 벗겨가지고 매번 체크하고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런 식의 태도면은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안 되겠죠.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아프고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봐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 때나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얼마나 따가운지 한번 보자. 화장실 같은 데 네, 그럼 뭐 해줘야지. 안방이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고, 아이가 난 아빠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빠가 봐주고, 그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어쨌든 이게 부모님들이 앞서서 걱정하고 해주려고 하는 거는 또 노력에서 오는 거지만, 이게 정말 아이한테 필요한 건지,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이제 위생 얘기를 첫 번째로는 한 대여섯 살일 때까지 너무 막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안 젖혀지면 놔두는 게 맞고, 귀두포피염이 생겨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7살도 좋고 뭐 2차 성징 뭐 테너 2가 되면서 발기가 되고 좀 커졌을 때도 좋고, 그럴 때부터는 좀 봐서 아이가 어떤지 좀 보고, 잘 젖혀지는 상황이면 샤워할 때 네. 젖혀서 씻어줘야 된다. 그러면 비누를 칠해서 씻어야 되느냐, 네. 이제 우리가 그 얘기도 비누를 많이 칠해야 되느냐, 물로만 씻어야 되느냐. 이제 아이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씻으면 되는데, 네. 젖혔을 때는 저자극 비누로 이렇게 씻어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씻고 네. 그다음에 덮어주고, 그러면 바짝 말려야 되냐,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냐, 네, 그런 네. 거는 아니고요. 너무 또 뜨겁게 말리거나 하면 이 포피 피부는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톡톡톡 해가지고 수건으로만.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게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포피염이 생기고, 포피가 약간 딱딱하게 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포경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걸 막으려면 잘 씻어주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씻을 때 벗겨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는 잘 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매일 씻어야 되나요? 매일 씻어야 되느냐가 참 그런데, 그래도 매일 씻는 게 맞죠. 이게 하루하루에 찌린내가 그 소변도 들어갈 수 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일 한 번은 씻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유익한 내용을 네.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빠져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예. 하나인데, 이제 음경 크기. 음경 크기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네. 진료실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영양진을 하시죠. 하러 오면은 이제 네. 돌 전에는 생식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선생님 근데 우리 애 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이즈가 어떠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의학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는 음경을 외소음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소음경으로 진단 내리면 어느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일단은 우리 사람이 키도 다 다르고 생긴 거 다 다른 것처럼 음경 크기 다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작으면 커서도 작냐,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좀 있겠죠. 어릴 때 이게 딱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 붙어라고. 그래서 어릴 때 딱 봤을 때 이거 훌륭하네, 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작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외소음경이냐 아니냐를 저희 비뇨기과 의사가 봐도 그런 거 쉽게 진단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왜냐면 어릴 때 작으니까 다. 그리고 우리가 살이 많고 지방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게 잠복음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잠복음경도 맞아요. 있고 외소음경도 있고 그냥 조금 작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것들을 잘 또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또 길 재보고 이런 뱃살을 이렇게 방법들이 있거든요. 당겨봐야죠. 그렇죠. 뱃살 당겨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경이 작을 때 주사 맞고 이런 게 있느냐,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엔 호르몬을 투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조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효과도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입증된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만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알잖아요. 잠복운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통통한 막 이렇게 10개월짜리 애들 이제 고추 작다고 막 오면은 이게 뱃살을 막 이렇게 당기면은 한 다 3cm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지켜보자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게 다 맞아요. 네. 잘 하셨죠. 근데도 한 3세, 4세 이렇게 돼서도 이제 숨겨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가보는 게 좋겠죠. 이제 살이 되게 많다 그러면 뭔가 수술을 고려한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살이 찐다고 잠복운경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해부학적인 구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는 가봐야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수술은 보통 2, 3세 정도부터 2, 3세.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좀 더 커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수술 시기가 빠른 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느린 게 또 오히려 더 정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소아 비뇨의학을 하면서 그런 수술을 하신 선생님도 이견이 좀 있긴 해요. 또 하나 그래도 또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아이가 컸는데 나 다른 애랑 고추가 다른데 어떤 그런 정신과적인 거를 상처받거나 어떤 자기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 수술할 때 잘하는 선생님한테 적절한 시기에 잘 상담해가지고 잘 받으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크기 자체는 그러면 조금 그 어렸을 때 크기랑 나중에 그 청소년기 이후의 크기가 그래도 상관관계가 아예 없진 않은 건가요?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뭐 아주 그런 결과들이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 다 있죠. 약간 어릴 때 큰 애들 더 크고 이렇잖아요. 약간 물론 아니고 나중에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음경 크기가 모든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게 참 자신감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쪽으로 위축되거나 너무 자신감을 가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좋은 않나 말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뇨기 약간 선생님으로서 모든 게 크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싫어하지도 말자. 네. 네, 오늘 생식기 관리부터 포경 수술까지 정말 너무 알찬 얘기를 재밌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다음에 또 다음 컨텐츠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언제든지요. 네. 다음 컨텐츠는 이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정관 수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니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